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새로운 렉스턴이 있습니다. 올류 렉스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새로운 렉스턴이 있습니다. All New 렉스턴. 안녕하세요, 배아재입니다. 오늘은 모하비와 이번 올류 렉스턴 비교를 해드리려고 여러분께 왜 올류 렉스턴을 구매해야 하는지 안내해드리고 이런저런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임영웅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해온 것처럼 이번 쌍용 자동차에서도 열심히 해온 결과물의 하나인 올류 렉스턴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사전 예약을 받고 있으니 이번 유튜브 영상 보시고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이 왜 쌍용 자동차의 모델인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건 결국 최고 자리에 있는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모델을 하는 것보다 힘을 얻고자 하는 부분이 필요한 열심히 했지만 어려움 끝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 지금의 임영웅님처럼 쌍용 자동차도 같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아주 좋은 마케팅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11월 4일 행사 때 같이 나오는 임영웅님의 노래, 이건 아이돌급의 노래로 느껴지더라고요.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새로운 렉스턴이 있습니다. All New 렉스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임영웅님의 노래와 쌍용자동차의 올류 렉스턴 기대가 되는 1인입니다. 어제 올린 영상에 모하비와 비교할 차량이 아니다라는 댓글이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의 생각이니 그렇게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 대상이 있어야 경쟁도 하고 비교도 해서 원하는 차량을 얻는 게 소비자의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쟁 구도가 있어야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올류 렉스턴이 모하비의 많은 견제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은 올류 렉스턴의 재원이 아닌 지난 G4 렉스턴의 재원과 비교해서 모하비가 비교 대상이 아닌지 혹은 맞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정리는 제 개인적인 피셜이니 너무 공격적인 댓글은 삼가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G4 렉스턴을 타보지 못했고 신형 모하비도 타보지 못했습니다. 외형으로 봤었을 때는 모하비가 더 커 보이기도 하고 웅장한 느낌도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G4 렉스턴 같은 경우도 작지 않다는 느낌은 받았기 때문에 제 친구의 후기를 들어보면 절대 G4 렉스턴이 작은 차는 아니다 라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그리고 제가 수집한 재원을 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지금에 나온 재원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 기분 좋게 봐주시고 기분 좋게 댓글로 본인의 생각을 토론하는 좋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단순 비교이기 때문에 올류 렉스턴보다 지금 G4 렉스턴이 조금 더 작을 수 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G4 렉스턴도 모하비와 비슷한 분위기구나 혹은 비슷한 크기구나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올류 렉스턴 같은 경우는 재원이 오픈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내해 드리는데 한계점이 있다는 걸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안내해 드리는 거는 G4 렉스턴과 모하비입니다. 우선 차량 길이를 보시면 차량 길이 같은 경우는 전장입니다. 전장의 경우 차량 앞에 범퍼에서 뒤에 범퍼까지의 길이를 얘기하는데요. 모하비의 경우 4930mm 그리고 G4 렉스턴의 경우 4850mm입니다. 그래서 전장의 차이는 80mm 그러니까 즉 8cm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cm면 막 엄청 길지는 않은데요. 네, 8cm면 대략 한 요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범퍼가 어느 정도 튀어나왔냐 혹은 들어갔냐 요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일단 전장의 길이 차이는 8cm 정도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내 내부는 어느 차이가 있는지 직접 타보거나 혹은 재원에 있어서 몇 리터까지 이 내부 공간이 확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내장 색깔에 따라서 또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 삼아 일단 모하비가 G4 렉스턴보다 8cm 정도 더 깁니다. 그리고 바퀴의 중심축 서로 간의 거리가 있는데요. 그 거리 같은 경우는 축거라고 합니다. 축거 같은 경우는 모하비 같은 경우는 2895mm 그리고 G4 렉스턴 같은 경우는 2865ml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축거의 경우에는 모하비가 30mm, 즉 3cm죠. 요 정도가 더 깁니다. 그러니까 즉 실내 공간은 3cm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실내 공간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요 정도, 그러니까 타이어 중심축의 거리가 요 정도 차이 나는 건데 결국에는 정말 체감상으로는 우리가 겉에서 봤었을 때는 확실히 모하비가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차량의 높이죠. 우리가
우리가 정면에서 봤었을 때 차량의 높이 전고라고 하는데요. G4 렉스턴의 경우에는 1825ml이고요. 그리고 모하비의 경우 1790ml입니다. 전고의 경우는 35mm, 그러니까 3.5cm가 오히려 G4 렉스턴이 더 큽니다. 그리고 전폭의 경우 이 차량을 정면에서 봤었을 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정면에서 봤었을 때 타이어와 타이어의 사이, 그리고 범퍼와 그 끝에 휀다와 그러니까 오른쪽 휀다와 왼쪽 휀다의 거리를 봤었을 때도 모하비 같은 경우는 1920mm, 그리고 G4 렉스턴 같은 경우는 1960mm입니다. 즉 40mm가 또 G4 렉스턴이 더 큽니다. 그러면 올류 렉스턴의 경우에는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때 영상에서 봤었을 때 그 웅장한 느낌의 그 범퍼도 보셨고 그릴도 보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사이즈를 키우고 실내 공간을 더 확보했다고 한다면 모하비보다 더 크게 나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경쟁사라고 판단을 했다 하면 가격도 조금 저렴하게, 그리고 실내 공간이나 편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모하비보다 조금 더 팔리겠죠. 그러면 기아 측에서 조금 더 뭔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뭔가 또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봤었을 때 두 차량의 차이는 일단 크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위로는 G4 렉스턴이 더 크고요. 옆으로도 G4 렉스턴이 더 큽니다. 하지만 옆에서 봤었을 때 이 길이 같은 경우는 모하비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게 더 크다, 어떤 게 더 작다라고 표현하기가 되게 모호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내해드리는 거는 G4 렉스턴의 경우이고, 만약에 올류 렉스턴의 경우 재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또 비교하는 영상을 제가 만들어 드릴 텐데요. 분명히 이거보다 더 크면 컸지 작진 않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배기량 차이는 어차피 어저께 영상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V6 3.0 디젤이고, 그리고 올류 렉스턴 같은 경우는 2.2 디젤이고, 그리고 마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모하비 쪽이 크겠죠. 배기량이 크다 보니 최고 출력 같은 경우는 260마력이고, 그리고 올류 렉스턴의 경우는 202마력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차이가 있고, 올류 렉스턴의 경우에는 모하비보다 일단 엔진 배기량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력이나 혹은 토크에서 조금 더 낮게, 좀 적게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면에서 많은 부분을 얻고 갈 수 있으면 해볼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류 렉스턴이 가격적으로 일단 그때 어제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1000만 원 정도 저렴한 상태에서 시작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렉스턴 하나, 올류 렉스턴 하나 사시고 경차 하나 옵션을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혹은 중고로 아주 작은 경차를 하나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두 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모하비는 내가 모하비를 사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4,700 정도를 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1000만 원을 먼저 더 넣고 들어갑니다. 물론 그 차 사이의 옵션이라든지 혹은 편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레임 바디를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고요. 이 프레임 바디 쪽에서는 모하비와 그리고 렉스턴 이 둘 중 하나를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은 들고요. 나머지는 이제 해외 수입차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지만 일단 국내 차종에서는 기아 차량과 쌍용 자동차를 같이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가격의 경우도 일단 올류 렉스턴이 300만 원 정도 더 올라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하비에 대비해서 저렴하게 나온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차량을 저울질 하셨을 때 가격적인 면, 그리고 뭐 AS는 당연히 뭐 기아가 조금 우리가 쌍용차도 어느 정도 이 판매가 되어서 좀 많은 인프라가 갖춰지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서비스를 해준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이런 부분을 꽉 잡고 간다면 이번에 쌍용 자동차가 좋은 이미지로 그리고 고객층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재원을 가지고 가볍게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여전히 비교 대상이 그래도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비교 대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재원을 가지고 봤었을 때만 해도 G4 렉스턴이 큰 부분이 있다라고, 크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올 올류 렉스턴의 경우 아마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원이 나왔었을 때 기존의 모하비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걱정 따윈 날려버려. 새로운 렉스턴으로. 렉스턴이니까 믿고 간다. All New 렉스턴.